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한국에서 쓰는 진짜 한국어 표현 시리즈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 한국학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제 학생들 중에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도 많아요. 어학연 수 2년, 대학교 4년, 그리고 대학원까지 하면 최소 몇 년은 공부했어요. 제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이 친구들은 아는 단어도 많고 문법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이 쓰지 않는 어색한 표현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국의 여러 장소를 배경으로 실제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화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워볼게요. 먼저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3명이요. 네, 편하신데 앉으세요. 여기요. 저희 주문할게요. 네, 뭘로 드릴까요? 비빔밥 2개랑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순두부찌개는 좀 맵게 해주시고요. 비빔밥 하나는 계란 빼고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이랑 반찬은 셀프입니다. 저쪽 셀프 코너에서 가져다 드시면 되세요. 한국 식당에서 굉장히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대화예요. 이제 하나씩 중요한 표현을 함께 볼게요. 처음에 식당에 들어가면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기 전에 몇 분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일행이 몇 명인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만약 총 3사람이면 3명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냥 3명이요 라고 더 많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설명할 때 책이에요 아니면 모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명사 이에요, 예요를 많이 사용해요. 이건 초급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를 할 때는 그냥 명사 뒤에 이요나 요를 바로 붙여서 많이 말해요. 간단히 높임의 의미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요, 모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5명이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냥 바로 5명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식당 안에 자리가 많이 있으면 아마 편하신데 앉으세요 라고 직원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서 대는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예요. 명사긴 명사인데 혼자서는 쓸 수 없고 앞에 항상 꾸며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편하신데, 맛있는데, 사람이 많은데처럼 앞에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편하신데라고 하면 편한 곳, 편한 장소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오늘 맛있는 데 가서 저녁 먹자 라고 이야기하면 음식이 맛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저는 사람이 많은 데에 잘 안 가요 라고 하면 사람이 많은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식당에서 편하신데 앉으세요 라고 하면 손님이 편한 장소에
어디든 앉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리가 많이 없거나 손님이 많은 식당이면 직원이 자리를 지정해줘요. 창가 자리에 앉으세요. 아니면 여기 4인석에 앉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조금 고급 식당에 가면 직원이 직접 안내를 해주기도 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따라오시겠어요? 라면서 자리를 안내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주문할 때 어떻게 해요? 식당마다 다른데 테이블에 있는 벨을 눌러서 직원을 부를 수 있는 곳도 있고 직접 직원을 불러야 하는 곳도 있어요. 여러분은 식당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여기요인 것 같아요. 여기요, 저희 물 좀 갖다 주세요. 여기요, 저희 주문할게요. 이렇게 여기, 우리 테이블에서 필요한 걸 직원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사장님이나 이모님 같은 호칭을 쓰기도 해요. 그 직원이 진짜 사장님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가게에 갔을 때 호칭을 잘 모르면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는 중년의 여성분에게는 이모님이나 이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정말 친근한 표현이에요. 좀 부침성이 좋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주위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주로 여기요 아니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편이에요. 주문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주문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 을게요라는 문법이 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이 문법을 을 거예요나 으려고 해요 같은 문법과 많이 헷갈려 해요. 을게요는 다른 문법과 비교했을 때 우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방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주문하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직원이 잘 듣고 주방에 전달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문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어색하고 주문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주말에 뭐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영화 볼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영화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색해요. 왜냐하면 주말에 영화를 보는 건 나의 계획이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을게요를 쓰면 어색해요. 그리고 을게요는 미리 계획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써요. 저는 지금 주문을 할 거잖아요. 이건 내가 식당에 와서 메뉴를 다 보고 나서 지금 주문을 할 거라고 지금 결정했으니까 을게요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미리 어떤 것을 계획했을 때 그 계획을 이야기할 때는 을 거예요나 으려고 해요 같은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저녁에 요거트만 먹을 계획이에요. 미리 계획한 거예요. 그럼 이때 저는 저녁에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아니면 저는 저녁에 요거트를 먹으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녁에 요거트를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지금 고민해서 정한 느낌이 있어요. 주문을 할 때 비빔밥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비빔밥 한 개 주세요. 아니면 비빔밥 한 그릇 주세요. 다 괜찮아요. 우리가 책에서 공부할 때는 음식은 그릇 아니면 접시 이렇게 세는 걸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국수 한 개 주세요. 비빔밥 두 개 주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요청사항이 있을 때 뭐뭐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항상 좀 맵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제 친구는 고수를 못 먹어서 쌀국수 같은 걸 먹으러 가면 고수는 빼고 주세요. 아니면 고수는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덜 맵게 해주세요. 국물 많이 주세요. 같은 요청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면 셀프라는 단어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많이 적혀 있어요. 셀프는 영어에서 온 단어예요. 한국 식당에 가면 반찬은 셀프입니다. 아니면 앞접시는 셀프 코너에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손님이 필요한 것을 직접 가져다 써야 할 때 셀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물은 셀프입니다 라고 하면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짧고 쉬운 표현들이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에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식당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 더 알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